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는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안경을 쓰거나 벨트와 시계를 차는 등 필요한 도구들을 몸에 착용합니다. 일종의 습관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매우 익숙한 일들이죠. 웨어러블이란 바로 이렇게 우리 몸에 착용이 가능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웨어러블 기기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까지 웨어러블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시작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효율적인 생활을 만들어가는 웨어러블 기술. 그 현주소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컴퓨터를 착용한다라는 개념은 대중에게 꽤 낯선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과 함께 인터넷망의 확산, 그리고 컴퓨터의 소형화, 경량화 추세는 언제 어디서나 가상의 세계와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시작했죠. 2000년대에 들어선 인류는 무선 통신 기술과 더불어 웨어러블 기기의 폭발적인 발전을 이뤄냅니다. 신체 보호와 패션의 기능을 하던 의류와 액세서리들이 지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몸에 부착된 스마트한 기기들은 스스로 소통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간단하게 착용이 가능한 웨어러블 기기의 진화는 생활, 문화 전반에 걸쳐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사람과 사물, 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초연결 사회 속에서 웨어러블 기기는 그 역할을 점차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변화를 요약을 해보면 인공지능과 기계의 결합에 따른 생활의 편리함, 인공지능과 통신기술의 적용에 따른 공정, 제조의 변화와 생산의 증대, 바이오 산업과 IT 기술의 결합에 따른 생명 연장과 건강한 삶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웨어러블 기술은 사람의 상태, 행동, 선호도를 분석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생활의 편리함과 건강한 삶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웨어러블 기술은 사용자를 분석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기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하는 한 스타트업을 찾아왔습니다. 각종 컴퓨터 언어로 가득한 모니터와 키보드를 두드리는데 여념이 없는 풍경은 여느 IT 분야의 사무실과 다름이 없는데요. 제작진의 시선을 끄는 모습이 있다면 사무실 한가운데 자리한 트레드밀과 그 위에서 운동을 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곳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의 핵심 기능이 바로 이 모습 속에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힌트는 걸음걸이 속에 있습니다. 저희 스마트 밴드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로서 걸음걸이 자생을 교정하는 데 도와주는 디바이스고요. 또 일일 활동량이라든지 아니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바디 밸런스 같은 분석도 해주고 다양한 운동도 추천해주고 있는 스마트 밴드 기기입니다. 올바른 걸음걸이는 건강을 위한 기본 습관이지만 자신의 걷는 자세를 점검한다는 건 그리 익숙한 일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상 속 그대로의 모습을 한번 되살려 볼까요?
어깨를 늘어뜨린 채 고개를 숙여 구부정하게 걷고 있을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두 손과 시선을 휴대폰에 고정한 채로 위험한 보행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잘못된 걷기 습관은 실족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신체 비대칭과 만성 통증까지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연구진들은 걷는 자세를 두 팔의 역학적인 움직임을 통해 분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를 밴드형 웨어러블 기기에 담아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많이 걷지 않습니까? 그 걷는 거를 이제 손목에서 측정을 해야겠다. 그리고 또 지금 시장에서 웨어러블 중에 스마트 밴드, 스마트 워치가 시장이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개발을 한 다음에도 이 확장성도 고려해 봤었을 때 손목에서 데이터를 측정해 가지고 이 IoT 산업에 저희가 뭔가를 도전해 보자라는 개념에서 저희의 기기를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손목에 착용하는 스마트 밴드의 핵심 기술은 내장된 센서에 있습니다. 모션 센서가 걸을 때 나타나는 팔의 스윙 속도, 각도, 회전량 등을 측정하는데요. 이렇게 정밀하게 분석한 수치값은 걸을 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팔의 움직임에 따라 어떤 보행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 착용을 했을 때 가장 연관성이 많은 이제 이쪽 축에 관련된 데이터와 이쪽 축에 관련된 데이터,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얼마나 이렇게 많이 궤도가 움직이는지를 관련된 것을 나타낸 그래프고요. 실제로 이제 사람이 걸었을 때 뒤로 가는 각도, 그 다음에 앞으로 가는 각도, 뒤로 가는 각도, 앞으로 가는 각도, 이런 그 주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구부정의 걸음을 걸었을 때는 사람의 팔이 몸 안쪽을 체형 안쪽으로 그 팔목의 궤도가 안으로 들어온다든지, 느린 걸음 같은 경우는 그 걷는 이 파형이 얼마나 주기가 얼마나 느려졌는지 빨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걸을 때 지면에 닿는 발의 모양별로 본 팔의 스윙 궤도, 걷는 자세와 몸 균형과의 관계가 한눈에 드러나는데요. 잘못된 보행 습관을 알려주고 올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손목에 착용한 작은 웨어러블 기기라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술의 가능성을 단편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는데요. 착용이 가능한 스마트한 기기들이 등장하고 있는 데는 센서 기술과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물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웨어러블 기기의 역할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건 역시 사람의 참신한 아이디어겠죠. 그 탑5 웨어러블들을 하나로 걸음걸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웨어러블과 접목한 이들의 아이디어는 2014년 미국의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에서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뭐 스마트밴드나 스마트워치 같은 것들, 그 기타 전화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연동해가지고 그래서 오는 그 데이터들을 다 취합하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사의 서비스와 솔루션을 이용할 때 진입 장벽이 낮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IoT 디바이스 포함 스마트폰도 같이 결합을 시켰고 녹십자, 교보 라이프타임에 흘러갈 수 있는 걷기 습관을 웨어러블 기기만으로 자연스럽게 바꾸고자 시작된 노력. 모두가 바른 자세로 오가는 그날까지 이들의 일은 계속될 겁니다. 작은 기기 장치 속에 꽤 커다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사람이 착용해야 그 진가를 발휘하는 웨어러블 기기이기에 개발자들이 정성을 다해 다듬어 놓은 아이디어와 기술력,
그리고 가치가 빛을 발하는 것이겠죠. 저희가 데이터 중심에 되어 있는 이런 이 과학의 진보가 된다고 하면은 분명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손목에서부터 오는 데이터 그리고 몸의 균형에서 오는 데이터도 이 IoT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의미와 뜻을 그리고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뭔가의 서비스라던가 플랫폼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네, 저희는 또 열심히 한번 개발해 볼 생각입니다. 웨어러블의 대상은 착용이 가능한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스마트워치나 밴드와 같은 형태였는데요. 스마트폰의 기능이 접근성이 좋은 손목으로 이동한 것이죠. 시간을 알려주는 기존 시계의 기능에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아도 이메일과 메시지를 터치 스크린을 통해 볼 수 있도록 기능을 더한 스마트워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2012년 스마트워치 시장을 선점한 페블을 시작으로 국내외 굴지의 기업들이 그들만의 기술력이 집약된 스마트워치를 선보이고 있죠. 이제 손목시계는 컴퓨터, 스마트폰, 그리고 패션 아이템의 역할이 가능한 융합의 결정체가 되었습니다. 현재 기술의 조건상 스마트워치가 웨어러블 기기 중 가장 대중성을 갖추고 있지만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기술, 그리고 센서 기술이 조금만 더 발전한다면 웨어러블 기기의 형태는 훨씬 다양해질 것입니다. 웨어러블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 파악과 더불어서 어떻게 쉽게 정보를 얻고 정보를 전달하는가에 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웨어러블 기기가 건강을 체크해 주고요. 전화기가 없어도 저희가 전화를 할 수가 있고요. 신용카드가 없어도 결제를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저희가 아기한테서 멀리 있어도 아기의 상태를 체크하고 아기가 잠에서 언제 깨어날지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웨어러블 기기는 쉽게 지니고 다니면서 정보를 파악하고 다양한 사용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정보의 연결이 중요시되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웨어러블 기기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일상생활 속 활동량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걸었는지, 아니면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운동량과 섭취한 음식의 칼로리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바쁜 생활 속에서 틈틈이 건강을 챙기는 현대인들. 이러한 수치 정보를 얻기 위해선 활동하는 시간만큼 웨어러블 기기를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데요. 이번에 제작진이 발견한 웨어러블 기기는 허리에 차고 조여야 재기능을 하는 벨트입니다. 벨트형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얼핏 봐선 일반 벨트 제조업체인지 스마트한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하는 회사인지 구분하기가 힘든 풍경인데요. 벨트를 조립하고 이리저리 스트랩을 조절해 보다가도 컴퓨터 모니터 앞에선 능숙하게 코딩에 임하는 모습이 스마트 벨트 개발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벨트형 웨어러블 기기를 살펴볼까요? 버클 부분을 분해하니 그 안에 검은색의 작은 부품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조그만 센서 안에 엄청나게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허리 둘레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 그리고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들어가 있고, 그와 더불어 알고리즘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 조그만 센서를 어느 벨트에 추가하더라도 스마트 벨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허리 둘레를 측정해주는 웨어러블 기기는 자기 센서와 허리 둘레 센서, 가속도 센서 등으로 스마트한 기능을 발휘한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허리 사이즈에 맞춰 벨트를 착용하면 눈금의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허리 둘레가 설정됩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일별 활동량과 비교해 분석되며 스마트폰을 통해 예측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뱃살과 함께 체중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허리 둘레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인데요. 성인 아시아 남성의 경우 90cm만 넘어가도 과체중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의 체중만으로 분석 서비스를 해주게 되면 좀 미슬리딩 할 수가 있거든요. 허리 둘레는 사실 근육량에 따라서 비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지방량에 따라서 허리 둘레가 늘어나고 실제 지방량이 줄어들기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만의 척도가 체중이 아니라 허리 둘레라는 사실. 연구진들은 허리에서 측정이 가능한 데이터들이 고혈압, 고지혈, 비만 등의 대사증후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벨트 형태로 된 웨어러블 기기를 생각해냈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건 스스로 움직여야 할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건강과 칼로리 섭취 소비 습관에 대해 매일 진단하고 건강을 위해 의식적으로 일어나 움직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웨어러블 기기의 진가가 제대로 발휘된 것이겠죠. 보시면 허리 둘레나 그날 걸은 걸음수 그리고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걸은 거리와 칼로리로 이제 변환된 이런 수치들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이를 이제 당장 오늘 걸은 것뿐만이 아니라 주별, 월별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어떻게 그 변화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분석해서 그 사람이 best, good, poor 이렇게 건강군, 건강주의군 그리고 위험군이라는 그 메시지를 신호등의 체계로 세 가지 색깔로 이제 사용자가 보고 본인의 생활 습관을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람들의 허리 둘레를 스마트하게 관리하고자 한 아이디어. 그리고 생활 습관의 진단과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개발자들의 노력. 이처럼 건강을 생각한 하나의 웨어러블 기기 속엔 착용 기술의 또 다른 가능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벨트를 첫 번째 제품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벨트 안에서도 저희가 계속 발전시켜서 벨트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습관 정보들을 측정하는 그 기술들을 개발을 해내고 있고 조금 더 정밀하게 그 사람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줘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금 더 미래 의학, 미래 의료가 이 웨어러블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인간 보조 로봇 실험실. 공경철 교수팀은 노인이나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한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하지 골격에 맞춰 입을 수 있게 특수 제작된 보조기구. 외골격 착용 로봇 엔젤렉스입니다. 엔젤렉스는 사람의 하지가 부분적으로 마비됐거나 근력이 약해져 스스로 몸을 지탱해 걷기 힘든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몸에 착용하기만 하면 보통의 사람처럼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인분들도 노화 때문에 이제 근력이 약화되신 분들도 많으시고 아니면 그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아니면은 신경병이나 근육병
되게 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이 하지라 그러는데 다리의 움직임을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로봇입니다. 엔젤렉스는 하지 마비 장애인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 워크온에서 시작했습니다. 걸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한 보행 보조 로봇. 워크온은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컴퓨터가 내장돼 있어 수십 년간 걷지 못했던 이들도 훈련을 통해 한 발 한 발 디딜 수 있도록 고안됐다고 하는데요. 이 기술력은 보조로봇 기술을 겨루는 세계 대회에서 당당히 랭킹 3위라는 놀라운 결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엔젤렉스는 이 워크온을 모티브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개량된 것이라고 하네요. 어떤 장애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근력이 약화돼서 바깥 활동을 잘 못하시고 또 댁에만 계시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을 좀 로봇 기술로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또 그 하나의 어떤 대안이 웨어러블 로봇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행 보조 로봇은 사용자의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보행 움직임을 따져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몸을 움직일 때 근육뿐만 아니라 반동과 같은 외부의 힘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신체 관절 부위에 힘을 출력하는 모터를 착용한 사용자는 로봇의 무게와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구동기의 저항을 고스란히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저항력을 줄이기 위해 적용된 것이 무저항 구동 기술. 모터와 관절 사이에 장착된 스프링으로 로봇의 보조력을 제어하면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저항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상태에서 놓으면은 중력 때문에 다리가 내려오는데 굉장히 천천히 내려오죠. 물론 이거는 이제 기어 감속비를 얼만큼 가져가냐. 그러니까 감속비를 크게 하면 할수록 힘이 크게 나오는데 대신에 이렇게 움직임 저항력은 더 강해지거든요. 이제 무저항 구동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런 저항력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람이 착용을 하게 되면 이제 저항력이 안 느껴지게끔 되는 거죠. 모터의 힘을 통해 근력을 보조하면서도 기계 장치의 저항을 받지 않으니 묵직한 로봇을 입어도 마치 원래 내 몸의 일부인 듯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질 텐데요.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한 이들에게도 혹은 힘이 약한 노인들에게도 튼튼한 두 다리가 되어줄 것 같죠. 구동기의 저항력을 제거했다면 이번엔 보행의 기술을 한 단계 높여보겠습니다.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로봇의 무게를 실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하는데요. 엔젤렉스는 알고리즘을 통해 각 관절에 필요한 보조력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보행할 때 발생하는 발바닥 압력과 관절 각도, 그리고 무게 중심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현재의 걸음걸이가 어떤지, 어떻게 걸어야 불편하지 않은지 스스로 분석하는 똑똑한 보조 로봇. 10번 동안을 측정해주고 그러고 나서 확인해가지고 애널리시스 넘어가게 그렇게 해놔가지고 지금 아직 한 걸음이 측정이 안 돼서 그래요.
입구하면은 될 것 같아요. 눌리는 힘이 약해서 그런가. 두 개 동시에 눌리는 게 모양이 보행 보조 로봇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연구실 복도를 천천히 걷자 보행자의 걸음에 맞춰 모니터링 화면에 데이터가 표시되는데요. 로봇에 탑재된 기능들이 제대로 분석되고 있는 것 같죠? 보행 분석은 이 신발 안에 들어있는 그 발바닥의 압력을 측정하는 센서가 있어요. 그 압력을 측정하는 센서에 퍼지로직이라는 걸 적용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스윙 동작에서 로봇이 사람한테 제공해줘야 되는 보조력하고 이런 이렇게 발을 딛고 있는 상태에서 제공해줘야 되는 보조력이 종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보행 분석을 통해서 그 순간에 맞게끔 어떤 알맞은 보조력을 이제 로봇이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자리에 앉았다 일어나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사소한 일인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평생의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행 보조 로봇은 사고로, 노화로, 선천적 장애로 걸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이들에겐 매우 간절한 기술이 될 것 같네요. 이 웨어러블 로봇은 사람을 보조하거나 사람의 근력을 증강을 시켜서 오히려 더 사람을 그 중심으로 가져오는 그런 로봇 기술이거든요. 현재는 그렇게 힘을 도와드리는 데만 웨어러블 로봇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지적인 능력이나 뭐 감각 기관이나 아니면 여러 인지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모자란 부분을 채워드리는 역할도 웨어러블 로봇이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웨어러블 로봇. 아직은 물리적인 힘을 보태주는 역할에 머물러 있지만 지능이 담긴 웨어러블 로봇의 진화는 곧 사람을 위한, 사람을 향한 소통의 기술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엔 생활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들이 제각기 스마트한 기술을 뽐내고 있습니다. 입기만 해도 심장 박동수와 호흡 체크는 물론 운동량에 따른 칼로리 소모까지 측정해주는 스포츠 웨어도 있고요. NFC 칩이 탑재된 골프웨어는 코스의 지리 정보와 비거리, 그리고 홀 공략법을 알려줍니다. 소매 부분이 터치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청재킷은 스마트폰을 연결해 전화를 받거나 음악을 재생할 수도 있다고 하니 의류의 지능화는 이미 실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광전소재연구단에선 스마트 의류의 핵심이 될 원천 기술, 섬유형 트랜지스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섬유형 트랜지스터의 비밀은 이 장비를 거치면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와 절연체, 고분자가 혼합된 용액을 전도성 실표면에 코팅하는 장치인데요. 튜브를 따라 천천히 이동하는 혼합 용액. 단순해 보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 주입된 혼합물은 자연적으로 절연막과 유기 반도체로 이중 분리되며 섬유형 트랜지스터로 완성됩니다. 기본적으로 트랜지스터는 전극과 반도체 그리고 절연막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전자 소자로서 그 인가해주는 전압의
따라서 전류가 오프에서 온 스테이트로 바뀌는 전자 소자입니다. 기존의 트랜지스터는 다음과 같이 실리콘처럼 이런 2차원 형태의 딱딱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면 저희가 개발한 트랜지스터는 실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트랜지스터고 옷감에 짜는 공정을 이용해서 실제 옷감 안에 삽입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전자혁명의 시대. 혁명의 주도적인 요소는 반도체였고 그 핵심엔 트랜지스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트랜지스터란 반도체를 세 겹으로 접합해 만든 전자회로의 부품으로 전류나 전압의 흐름을 조절해 증폭시키거나 전자신호를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데요.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PC와 같은 전자제품 구동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지만 반도체와 절연막, 그리고 전도성 전극의 복잡한 다층 구조로 구성되기 때문에 보통은 단단하고 평평한 기판으로 제작됩니다. 전자섬유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소재의 특성상 웨어러블 부품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계의 수많은 연구자들이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뚜렷한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구현하기 어려운 기술로 알려져 있죠. 임정화 박사팀의 섬유형 트랜지스터에 대한 연구 성과는 전자소자 구조의 한계를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입은 채로 전류를 제어할 수 있는 웨어러블 스마트 의류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스마트 의류의 기술은 옷감 위에 딱딱한 전자소자를 단순히 부착시킨 형태로 몸에 입는 의류로서의 편안함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는데요. 유연한 실 형태의 트랜지스터는 전극 실이나 면사와 함께 직조해 직무를 완성할 수 있어 활동성은 유지하면서도 의류 자체로 전자신호를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도체 물질을 여기에 코팅함으로써 실과 같은 형태로 이 반도체를 코팅을 하게 되고 두 가지를 엮어서 섬유 형태의 트랜지스터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과 같이 제작된 트랜지스터를 실제 옷감에다가 직조하는 과정을 거쳐서 옷감 일체형 트랜지스터를 제작하게 됩니다. 섬유형 트랜지스터는 금속, 절연체, 유기 반도체, 그리고 전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유기 반도체 표면 위에 연결된 소스, 드레인 전극이 전압을 일으키면 금속 섬유가 전류를 제어하는 게이트 전극이 되는데요. 이 전체 구조가 섬유형 트랜지스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조된 실 트랜지스터는 보기와는 달리 기판 형태의 트랜지스터와 유사한 성능을 구현합니다. 절연막과 반도체의 이중 구조가 전도성 실표면에 고르게 형성돼 있어 외부 변형에도 전기적인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요. 섬유 트랜지스터에 일정한 전기를 흘려보내자 섬유 내 X축과 Y축의 전류값이 안정적으로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섬유라는 것이 실제로 섬유 실 자체가 잘 늘어나진 않는데 이것을 옷감에 짜 넣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사람이 입었을 때에는 그 활동에 따라서 변화를 쉽게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 형태의 전자 소자를 실제 옷감 안에 짜 넣고 그렇게 된 형태로 스마트 의류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스마트 기기들을 굉장히 편리한 그리고 착용했을 때의 그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섬유 트랜지스터는
소자를 3mm까지 접어도 80%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물론 모든 물리적인 충격에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하지만 전자섬유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된다면 언젠가 섬유를 구부리거나 느리거나 혹은 물에 젖게 되더라도 트랜지스터의 기능을 온전히 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하다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섬유형 전자소자에 대한 연구는 향후 산업이 어떻게 창출이 될 수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개발되는 성과가 어느 정도까지 기술이 도달이 되느냐가 앞으로 실제 그 산업에 적용이 될 수 있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술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곳. 카이스트 조영호 교수팀은 사람의 신체 건강과 더불어 감정과 정신 건강까지 관리할 수 있는 피부 부착형 스트레스 패치를 개발했습니다. 맥박 그리고 피부 온도, 피부 전도도 세 가지를 측정을 하면은 인간의 스트레스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생리학자들을 통해서 밝혀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센서를 몸에다가 각각 다 부착을 했을 때는 이 센서들 자체가 인간 생활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 자극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작은 반창고 같이 작은 그런 패치 모양으로 만들어서 인간의 몸에 부착하면은 그런 자극을 더 줄여줄 수 있고 더 정확한 스트레스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스트레스 패치를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스트레스 패치는 사람의 신체에 부착하는 전자소자인 만큼 유연하고 가벼운 필름 형태로 제작됐습니다. 연구진은 이 작은 유연 패치 안에 피부 온도 센서와 전도도 센서, 그리고 앞전 방막을 탑재한 맥파 센서를 집적시켰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맥파 센서의 앞전 방막입니다. 스트레스 패치는 사람의 맥박이 뛸 때 생기는 압력을 통해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 공급하도록 자가 발전 시스템이 접목되는데요. 맥박으로 전력을 얻을 수 있으니 별도의 배터리가 없어도 지속적으로 패치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스트레스 패치는 사람의 감정 징후를 어떻게 측정하는 걸까요? 만약 어떤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신체는 이러한 감정 상태를 스트레스로 간주해 체온이나 땀 분비량, 심장 박동이 변화하는 등 보통 상태와는 다르게 반응하게 되죠. 스트레스 패치는 각 센서를 통해 생리적 신호의 물리량을 측정하도록 설계됐는데요. 실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 환경과 비슷한 수치의 전기 자극을 신체에 전달하면 데이터의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 자극이 인가됐을 때 첫 번째로 피부 전도도의 경우에는 한번 크게 출렁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출렁이는 크기가 이제 인간이 그런 단기적인 스트레스 자극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피부 온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자극이 인가되면서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손발이 식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피부 온도를 통하여 정량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맥박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냥 맥이 뛰는 것처럼 보이는데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주파수 대역에서 분석을 해보면은 저주파 대역이 조금 더 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하여 인간이 얼마나 스트레스에 취약한지 혹은 인간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 공부에, 업무에, 그리고 삶에 지쳐있는 현대인들. 자신의 감정을 눈으로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가 상용화된다면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스트레스거든요. 그리고 어떤 청소년기의 여러 가지 감정 변화에 대한 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내성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걸 자기들이 스스로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 스트레스의 내성을 기른다든지 이런 쪽에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접해야 되는 그 감정 노동자들의 평소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리고 소방관 이런 분들은 좀 트라우마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감정적인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좀 더 잘 관리하고 좀 더 감정적으로 정신적인 건강을 더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웨어러블 기기의 주된 적용 분야는 단연 헬스케어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이야말로 삶을 보다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겠죠. 사람의 생체 데이터를 정확하게 얻기 위한 원천 기술은 결국 사람의 몸에 부착하는 형태로 나아갈 것이고, 이러한 기술을 웨어러블 기기에 녹여낸다면 우리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맞춤형 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람에게서 얻은 생체 정보를 이제 의료용이나 헬스용으로 가공을 하려면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몸에 부착하는 기기에서 얻어지는 정보는 이제 제일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피부나 패치 같은 이제 신체 부착형 기기들이 점점 더 발전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사람들 개개인에 대한 파악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채널로서 앞으로 패치형이나 전자피부형 같은 웨어러블 기술들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람의 두 손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 시작된 웨어러블 기술은 이제 곧 우리 몸 전체를 감싸게 될 것입니다. 착용이 가능한 기기로서가 아니라 또 다른 신체의 연장선으로서 말이죠. 웨어러블 기기의 첫 번째 역할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환경을 구현하며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은 사람과 가장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한 기기이기에 사람을 둘러싼 모든 생생한 정보를 획득한다는 것입니다. 정보들이 모였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가공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의료나 헬스, 바이오 산업들과의 연동이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뒷단에는 어떤 일반 생활 보조 산업이라든가 교통 산업이나 스마트 시티, 스마트홈 같은 여러 가지 주변 산업까지의 파급이 되기 때문에 웨어러블 기술이 상당히 그런 면에서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가상현실이 조화를 이루는 가까운 미래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웨어러블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 그건 현재 우리의 생활과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동시에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웨어러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